오늘은 크게 두 가지를 설명드릴 건데 모더니즘 아트가 무엇이냐 그걸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모더니즘 미술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제 인상주의 미술이 무엇인가 이거를 두 개를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더니즘 아트.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모더니즘 아트는 뭐냐면 요런 미술이 인제 등장한 시대입니다. 아마 인제 이 그림 보시고 '사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아마 그 지금도 인터넷 커뮤니티 이런 데 가 보면 '이거 사기다. 물감 막 대충 뿌려 놓고 사기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실제로 되게 많습니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되게 상식적인 판단이에요 사실은.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미술은 요런 거였죠. 요건 인제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인데 잘 그렸잖아요 이거. 막 사람들 막 튀어나올 것 같고 뭐 깊이감도 있고 뭐 묘사도 너무 잘 돼 있고 요런 예술을 보다가 갑자기 인제 이런 게 등장한 건데 이거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이거 애들도 할 수 있고 기술적인 게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필요가 없고 이거 물감도 아니에요. 이거 페인트입니다. 이거 싸구려 페인트입니다. 우리나라에 뭐 노르블 페인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페인트로 그린 그림인데 이게 굉장히 고가의 거래가 된다. 이게 얼마에 거래가 됐냐면 잭슨 폴로 넘버 17A라는 작품이 200 밀리언에 거래가 되었다. 2015 년에 200 밀리언이면 얼마냐면 이제 한2천 지금 환율로 한 2,700억 정도 하겠네요. 그 정도의 고가로 거래가 됐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기라고 하는 건데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거를 구매하신 분들이 바볼까? 보통 인제 이런 거 구매하시는 분들 되게 똑똑한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돈도 많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바보가 아니죠. 굉장히 그 미술사의 관점에서 보면 이 미술의 가치를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제 이런 미술을 구매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미술이 왜 등장을 했냐면 시대가 모더니즘이라는 새로운 시대로 전환이 됐기 때문이에요. 모더니즘이라는 시대가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영어로는 이제 레이트 모던, 우리나라는 이제 근대라고 하는데 근대라는 시대가 뭘 의미하냐?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면 말을 타던 사람들이 말을 타던 사람들이 차를 타는 시대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이제 비행기가 날아다니기 시작했죠. 비행기를 보면 아마 중세 사람들은 마술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마법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철덩어리가 막 하늘을 날아다니니까. 지금 저희가 봐도 좀 신기하긴 합니다. 이 무거운 게 어떻게 하늘을 날아다니는지. 과학이 참 신기하죠. 그리고 요렇게 세상에 처음으로 전구가 등장해서 옛날에는 이제 뭐 초롱불, 촛불, 횃불 요런 거로 세상을 밝히다가 전기로 세상을 밝히는 시대가 되었다. 어 이런 게 근대죠. 뭐 요런 것도 있습니다. 요건 인제 중세 의학인데 요건 인제 이런 거죠. 의사입니다. 의사 양반. 어떤 애가 머리가 아프대. 머리가 아프대. 그러면 인제 십자가를 잽니다. 이렇게 십자가로 딱 잽니다. 그 기독교 사회니까. 거기다 인제 소금을 뿌리죠. 소금을 뿌리고 인제 나 이렇게 되는 게 인제 중세의 의학이었습니다. 요런 의학에서 근대로 넘어오면서 인제 요렇게 인제 수술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옛날 같으면 죽을 사람들 지금 다 살리잖아요. 그죠? 근대 의학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시대가 완전히 말을 타던 시대에서 이제 차를 타던 시대로 넘어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당연히 미술도 인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도 여전히 쉽지 않겠지만 자 그러면 오늘 처음으로 설명드릴 미술은 뭐냐면 이 모더니즘 미술의 시작 인상주의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상주의는 쉽게 설명드리면 빛을 그리는 그림입니다. 대표적인 게 요런 그림이 있죠. 요 그림도 있고 모네의 해돋이 최초의 인상주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어 이 그림 저도 처음엔 이해를 잘 못했어요 실제로. 저도 인제 우리나라에서 미대를 나왔는데 우리나라 미대 가려면 인제 수채화 그런 거 그리다가 인제 대학을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테네 학당 요런 그림들이 너무 잘 그린 그림이고 뭐 다빈치, 미켈란젤로 뭐 이런 사람들의 그림이 대단한 그림이고 뭐 이런 그림을 근데 대학을 갔더니 미술사 공부하는데 이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모네의 그림이 대단하다. 이해를 잘 못했죠. 근데 지금 알고 나니까 물론 이런 그림도 당연히 가치가 있지만 굉장히 이런 그림도 되게 스마트한 그런 똑똑한 그림이다. 이렇게 인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그림은 뭐냐면 처음 설명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빛을 그리는 그림인데 빛이 뭐냐. 지금도 과학자들이 정확히 모르죠. 빛은 지금도 항상 우리 주변에 있지만 잘 모릅니다. 그냥 에너지입니다. 뭐 파동이다, 입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요거에 대해서 처음으로 과학적으로 궁금해하셨던 양반이 이제 아이작 뉴턴 형님이십니다. 이분이 인제 요렇게 얘기하시죠.
빛이라는 건 이제 태양 빛을 보면 이제 빨주노초 파남보가 이렇게 그 파동이 겹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빛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자면 사과를 빨갛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 옛날 사람들은 사과는 그냥 원래 빨갛다고 생각했어요. 뭐 사과가 빨간 건데 뭐 이유가 필요하나 이런 느낌인데 뉴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빨주노초 파남보의 빛 중에서 파장 중에서 빨간색만 튕겨내기 때문에 우리가 사과를 빨갛게 본다는 거죠. 나머지는 얘가 다 흡수를 하는 거죠. 근데 옛날 사람들은 사과가 빨간 이유는 그냥 원래 빨갛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결국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인지하는 것은 이 빛을 통해서 세상을 인지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세상을 보는 게 빛이니까 그림이라는 게 무언가를 보고 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빛을 직접 포착해서 그려보자. 요런 그림이 인상주의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을 수 있는 게 이제 고의 그 모네 성당인데 모네 성당과 고전회화의 성당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여기 인제 고전회화의 인제 그 밀라노 성당 그림입니다. 성당 그림이고 요거는 모네 성당 그림인데 요거는 인제 붙어 있는 그림은 아니고 연작이니까 따로따로 이렇게 그려진 그림입니다. 세 개를 붙여 놓은 건데 요거랑 요 그림이랑 차이가 뭐냐. 이제 여러 가지가 차이가 많이 있죠. 근데 가장 눈에 들어오는 차이는 뭐냐면 일단 색깔이 다르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하얀색 벽돌로 만든 건물이니까 인제 하얀색으로 그렸죠. 반면 모네는 뭐 빨로파, 빨갛고 노랗고 파랗고 요렇게 그려 놨습니다. 색이 다르다. 또 다른 점은 인제 약간 인제 뿌옇죠. 고전해야는 되게 묘사가 되게 잘 돼 있고 날카롭게 그려졌는데 모네는 굉장히 뿌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요런 차이가 왜 발생하는 우선 첫 번째로 인제 색인데 왜 이렇게 색을 넣어서 그렸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 보세요. 이 고전 회화에서 인제 성당은 뭐냐면 왜 이 색으로 그렸냐? 회색 그러니까 흰색 벽돌로 그린 만든 건물은 당연히 흰색으로 그리는 거예요. 벽돌 색깔이 원래 그거니까 당연히 흰색으로 그린다 이건데 모네는 뭐였냐면 뭐 원래 벽돌 뭐 흰색이고 회색이고 상관없고 튕겨 나오는 빛을 그리려고 했다는 건데 보시면 이제 세 시간대별로 다른 이제 빛을 이제 표현을 하려고 한 겁니다. 요거는 되게 해가 쨍쨍한 정오, 요거는 해질녘쯤 되겠죠. 그죠? 요건 아마도 인제 새벽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대마다 인제 다른 빛을 그려내려고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낮의 빛, 저녁의 빛, 새벽의 빛 전부 색깔이 다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모네는 원래 벽돌 색깔 이런 거 고려하지 않고 벽돌에 튕겨 나온 빛을 그리려고 한 겁니다. 반면 고전 화가들은 원래 벽돌 색깔은 흰색이니까 흰색 벽돌의 경우 그냥 흰색으로 그리는 거죠. 아마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 그림에서 봐야 될 거는 인제 흰색 드레스입니다. 요거는 모네가 그린 그림. 요거 와이프랑 요 아들입니다. 아들 귀엽죠? 왼쪽은 인제 고전 화가의 그림입니다. 여기서 보셔야 될 건 흰색 드레스인데 고전 화가들은 흰색 드레스는 그냥 흰색으로만 칠했습니다. 그래서 흰색 칠하고 여기 인제 어두운 부분 약간 회색을 섞는 거 외에는 인제 다른 색을 섞지 않았다. 근데 인제 모네 같은 경우에 보시면 흰색 드레스라고 인지가 저희가 되죠. 분명히 이게 흰색 드레스라는 느낌은 알겠는데 보시면 약간 뭐 파랗게 그리기도 하고 약간 노랗게 그리기도 하고 여기 뭐 연보라빛도 좀 보이고 요렇게 그려 놨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가? 모네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인제 흰 티셔츠 같은 거를 입고 밖에 나가면 살짝 푸르게 보입니다 사실은. 언제 푸르게 보이냐면 되게 날이 맑은 날 하늘의 파란빛이 옷에 반사되기 때문에 약간 파랗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원래 흰색 드레스가 아니라 이 흰색 드레스에 반사된 색을 그리려고 한 거예요. 근데 고전 화가들은 그게 아니다. 원래 흰색 드레스는 흰색이니까 흰색으로만 그리는 거였고 모네는 흰색 드레스 필요 없고 우리가 보는 것은 실제로 빛이기 때문에 튕겨 나온 빛을 그려내려고 한 거죠. 이걸 포착해서 그리려고 한 것이다. 이게 인제 인상주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마찬가지죠. 모네의 다른 그림을 보면 요거 최초의 인상주의 그림인데 우리가 바탕 보통 바다를 어떤 색으로 알고 있는가? 바다는 보통 파랗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고전 화가들은 이제 파랗게 그리죠. 이제 뭐 애들한테 막 예를 들자면 뭐 크레파스를 주면서 바다를 한번 그려 봐라." 그러면 이제 파란색으로 다 칠하죠. 근데 인제 모네는 그게 아니라 자기가 진짜 아침에 뜰 때의 빛을 관찰해서 그 빛을 그려내려고 했다.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 요게 인제 인상주의 그림이다. 인상주의 그림을 좀 알고 보면 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빛을 튕겨내는 빛을 정말 관찰해서 보려고 했다는 건데 실제 그래서 인제 모네 같은 경우에 나중에 눈이 거의 멉니다. 왜냐면 계속 튕겨 나온 인제 빛을 보려고 하다 보니까 인제 망막이 손상이 된 거죠.
그래서 인상주의 그림이 그래서 인제 요건 인제 다른 화가 르누아르의 그림인데 아 요것도 보시면 몰랑 드 갈레트의 첫 그 무도회 요 보시면은 인제 약간 그 튕겨 나온 비슷한 뽀사시한 고런 느낌이 좀 나기도 하죠. 그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로 인제 모르고 보면 인상주의 그림은 좀 그냥 뿌옇게 보입니다. 뿌옇게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튕겨 나온 빛을 그리려고 했다 이거죠. 그래서 약간 이렇게 그다음에 또 인제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릴 때 약간 뿌옇게 보인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인상주의 화가들은 묘사할 시간이 없었어요. 인제 이 고전 그림을 보시면 이거 묘사 엄청나게 돼 있잖아요. 이런 거 막 그리려고 하면 막 몇 달씩 걸리는 거죠. 근데 인상주의 화가들은 그렇게 묘사할 시간이 없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자면 자기 와이프를 그린 이 그림 보면 와이프 아침에 인제 세워 놓고 그리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녁쯤 되면 노을빛으로 색깔이 바뀝니다, 빛의 색깔이.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그려야 되기 때문에 묘사할 시간은 없고 물감을 막 찍어 바른다고 표현해도 될 만큼 빠르게 이제 그림을 그렸던 거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묘한 느낌의 인상주의를 탄생시키게 됩니다. 요거는 뉴욕 모마에 있는 인제 모네의 수령 그림이다. 대작이죠 사실은. 이거 모르고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뭐 이렇게 좀 뿌옇고 그냥 그런 그림인데 사실은 알고 보면은 이 튕겨 나온 빛을 관절해서 묘사하려고 했던 굉장히 그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그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네의 그림.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림 이거 뭐지 이거 버드나무 그린 건데 묘사도 잘 안 돼 있고 뭐 흐릿흐릿하고 그렇게 보이죠. 근데 이 그림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튕겨 나온 빛을 묘사하려고 했던 모네의 의도다. 이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제 요거 그림부터 인제 소위 모더니즘 예술이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고전 회화랑 너무 다르죠, 형식적으로. 요런 그림 보다가 이런 그림을 보게 되니까 인제 사람들이 인제 이때부터 인제 화가들이 인제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예술이 인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상주의가 인제 모더니즘 아트의 시작이기 때문에 '왜 시작이 됐는가?' 이 얘기가 항상 인제 궁금해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인제 설이 있는데 이제 가장 쉽게 설명하는 거는 인제 카메라의 발명이죠. 카메라가 발명되고 예술가들이 인제 먹고 사기가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고전 화가들은 인제 보통 인제 예술 그 귀족이나 왕들의 초상화를 그려 줘서 먹고 살았거든요. 요거 인제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되게 재밌는 전시하고 있는데 합스부르크 600 년 거기에 있는 그림입니다. 벨라스케스의 그림인데 요렇게 귀족들의 초상화를 그려 주고 이제 돈을 받죠. 이제 사진이 나오면서부터 값도 싸고 그다음에 테크닉으로 인제 비교가 안 되죠. 사진보다 더 똑같이 그릴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예술가들이 밀리기 시작했다." 인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흑백 사진이니까 아무래도 컬러가 그래도 좀 메리트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 금방 인제 컬러 사진이 나오죠. 예 퀄리티가 높죠. 이게 뭐 벌써 100 년도 넘은 인제 사진인데도 컬러가 나오고부터는 인제 예술가들이 경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인제 인상주의 화가들이 이제 사실적으로 그리는 방법 가지고는 이제 사진기랑 경쟁이 안 되니까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방식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인제 예측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인제 설명이 뭐가 있냐면 요건 좀 어려운 설명인데 낭만주의랑 사실주의를 거쳐서 인제 인상주의가 등장했다. 요거는 인제 제가 좀 써 놓긴 했는데 이거 설명을 지금 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게 낭만주의랑 사실주의를 다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럴 시간은 없을 것 같고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과정을 거쳐서 인제 했다. 몰라도 됩니다 요거는. 그래서 어 또 다른 인제 원인으로 파악하는 게 인제 윌리엄 터너의 영향이다. 윌리엄 터너는 인제 영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영국 화가입니다. 터너 프라이즈도 있는데 요거는 인제 현대 미술에서 요거 받으면 인제 성공한 예술가인 거죠. 그만큼 영국 사람들이 인제 좋아하는 화가가 인제 윌리엄 터너인데 이 양반 그림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모네랑 느낌이 좀 비슷하죠. 인상주의로 보기도 하고 근데 인상주의 그 계열은 아니었는데 인상주의 훨씬 이전부터 이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특이하죠. 그래서 요것도 인제 터너의 그림인데 근데 추측하는 바로는 뭐냐면 모네가 인제 프랑스 사람인데 보볼 전쟁이 납니다. 프랑스랑 프로이센이랑 인제 전쟁을 하는데 이때 인제 징집되면 잘못하면 죽으니까 인제 영국으로 도망을 잠깐 가거든요. 가서 인제 터너를 만나고 터너의 그림을 좀 배워 와서 고 아이디어랑 이제 빛을 그리는 그림 요런 아이디어랑 인제 해서 '인상주의를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네의 그림 인상주의 빛을 그리는 그림이다. 이 아이디어를 통해서 그린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그림도 한번 보시면 요것도 인제 모네 헤이스탁 그 집더미 그린 건데 논외감이 있죠.
보시면 뭐 묘사가 약간 안 돼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만 이 장렬하는 그 프랑스 남부의 어떤 그 강한 햇빛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죠. 인상주의 그림의 특징이 이런 겁니다. 빛을 그리려고 했다. 강렬한 빛을 그리려고 했다. 그래서 인제 다른 종류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다. 아이디어가 있는 인상주의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상주의부터 인제 모더니즘 아트가 인제 시작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